자,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서양 철학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죠.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의 생각은요, 무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 그가 던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세상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면요? 이게 플라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인 거죠. 그리고 이 정보의 핵심에 바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동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플라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딱 동굴 속에 갇힌 죄수 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평생 벽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만 보면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오직 동굴 벽만 봐야 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현실은 뭘까요? 당연히 등 뒤에서 비춰진 불빛 때문에 벽에 어렁거리는 그 그림자들 뿐이겠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건 아예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바로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동굴 밖, 그 눈부신 햇빛이 있는 진짜 세상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플라톤은 바로 거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의 완벽한 원본, 즉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완벽한 원, 정말 흠 하나 없는 완벽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때요? 상상은 되죠? 근데 이걸 종이에 직접 그리려고 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잘 그려도 완벽할 순 없어요. 조금은 삐뚤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분명히 완벽한 원이라는 개념, 일종의 청사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불완전한 원이 아니라 그 원의 완벽한 개념, 완벽한 청사진. 그러니까 플라톤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완벽한 이데아 세계를 어설프게 따라한 복사본, 다시 말해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자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그 해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기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깨닫는다는 건 사실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저 이데아의 세계에서 봤던 그 완벽한 진리,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신기한 발상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에로스, 즉 사랑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것과는 좀 결이 달라요. 플라톤에게 에로스는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저 완벽한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 일종의 철학적인 엔진 같은 거였어요. 플라톤은 우리 영혼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봤어요. 머리에 해당하는 이성, 가슴에 뜨거운 기계, 그리고 배에서 끓어오르는 욕망. 그리고 이 이성이라는 마부가 기계라는 용감한 말의 도움을 받아서 저 날뛰는 욕망이라는 말을 잘 컨트롤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조화를 이루고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 더 나아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아이디어를 개인의 영혼에서 사회 전체로 한번 넓혀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을 담은 책이 플라톤의 대표작 국가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철인왕 개념이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즉 동굴 밖으로 나가서 저 이데아의 세계를 직접 보고 온 철학자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플라톤의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정의로운 국가는 정의로운 영혼의 확대판, 딱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이성은 국가의 통치자 계급에, 기계는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 계급에,
그리고 욕망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계급에 해당되는 거죠. 이 세 계급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덕목을 충실히 발휘할 때 비로소 국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이나 시를 국가가 검열해야 한다고 했고요. 수호자 계급은 아예 가죽을 없애고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국가가 출산을 통제하고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고귀한 거짓말을 써도 된다고까지 했죠. 공동체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상당 부분 희생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듣기에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칼 포퍼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플라톤을 가리켜서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완벽한 이상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생각이 자칫하면 끔찍한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였죠. 결국 플라톤이 던진 이 질문들은요, 서양 철학의 가장 거대한 논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어떤 완벽한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이후 2500년간 이어질 거대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연 셈이죠. 그리고 그 대화의 첫 번째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플라톤이 가장 아끼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 위대한 스승과 제자의 생각 차이가 그 이후 철학의 역사를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스승인 플라톤은 저 하늘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라고 봤다면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닙니다. 진짜 현실은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입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열심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했어요. 말 그대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엄청난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을 보면 딱 나오죠.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 그리고 땅을 가리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거인의 대립 구도는요, 정말 그 이후 2500년 서양의 모든 사상, 철학, 과학, 예술, 정치, 이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2500년이 지났지만 플라톤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무언가를 진짜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사실 그게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